네, 저는 행복한 현장에 나와 있는 팩트TV 아나운서 오창석입니다. 저희는 현재 팩트TV와 고발뉴스와 팩트TV 합동 취재 중입니다. 네, 어제였었죠. 저희가 하루 쉬었는데요. 고발뉴스의 이상호 기자가 뇌경색 진단을 받고 현재 진도 인근 병원에서 가료 중입니다. 고발팀 현재 여러분이 보시기 오른쪽이죠. 이 현장을 비춰보면 고발뉴스팀이 있던 천막, 저희가 쓰던 천막이 모두 비록 붕괴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천막이 모두 망가졌기 때문에 당분간 천막에서 있을 수는 없고요. 고발뉴스팀은 모두 현재 철수하는 상태입니다. 다음 주 목요일까지는 저희 팩트TV가 현장에서 브리핑을 하는 형식으로 방송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몇 가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참사 발생 13일째인데요. 총 탑승자 476명 중에 탈출자 174명, 실종 114명, 희생자 188명입니다. 아직도 저기 차디찬 바닷속에는 114명이 구조를 간절히 기다리며 있습니다. 네, 진도 지역 해역에 풍랑주의보가 해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파도가 조금 낮아지긴 했는데요. 여전히 외항 쪽, 즉 사고 현장에는 파도가 높아서 수색에 난항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또한 수색 작업이 용이한 정조 시간은 오늘 9번분이라고 하는데요. 오후 1시 19분과 오후 7시 40분이라고 합니다. 이 전후 1시간 정도만 수색 작업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또는 수색이 용이할 것이다. 라고 정부 당국은 발표를 했습니다. 또한 오는 29일부터 다음 달 5월 1일이나 2일까지는 물살이 가장 세지는 사리대, 즉 대조기라고 하는데요. 그동안 수색 작업이 용이했었던 소조기와 비교해서 물살이 거세진다고 합니다. 따라서 앞으로 사흘간은 또한 수색 작업이 어려워졌습니다. 조금에 비해서 사리대 물살이 약 40%가량 더 세진다고 합니다. 즉 1.4배 정도 더 늘어나게 됐습니다. 정부의 지시로 전국 지자체, 광역도에 합동분향소가 설치되기로 했었죠. 안산시는 현재까지 16만 명의 조문객이 다녀간 것으로 확인이 됐는데요. 이 정부 지자체의 합동분향소의 지원이 굉장히 미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당초 안산시는 정부에 120억 정도의 특별 교부세를 요구했지만 현재까지 정부에서 내려온 돈은 20억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경기도가 특별 예비비를 사용하면서 이 임시분향소와 합동분향소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당초 지난주였죠. 박근혜 대통령이 또는 사고 초기에 모든 가용전력을 총동원해서 도와줘라. 모든 내용을 다 지원하라. 라고 하는 것과는 상반된 내용입니다. 물론 120억이라는 돈이 굉장히 큰 돈이긴 하지만 그 돈의 6분의 1밖에 지원을 하지 않고 있다는 것은 역시나 정부 당국이 모든 것을 투입하고 있지 않다라는 의혹을 가질 수밖에 없는 대목입니다. 또 하나 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임시합동분향소에는 정부 측 인사, 감찰관 5명을 보냈다고 합니다. 지원은 미비한데 감찰시킬 인원을 보낼 힘은 있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또한 초동대처였죠. 사고 발생 당일부터 2, 3일간 초동대처가 가장 중요했고 거기에서 미흡했다라는 질타를 연이어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첨단 장비를 갖추고 있는 민간업체와 계약한 계약건 수는 단 하나도 없다고 합니다. 즉 초동대처를 잘못한 것뿐만이 아니라 인근 유관협조조차 하나도 되지 않았다는 것이죠. 한 군데라도 있었다면 거기에서 맡아서 했을 것이다 라는 변명을 했을 것인데 단 한 곳도 없었다는 것은 역시나 정부가 안일한 태도로 일관하고 있었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대목입니다. 그나마 한 곳 수의계약한 곳이 구조작업 그리고 임양작업을 계약한 해경 측이 수의계약을 한 언딘 측밖에 없습니다. 당초 이 언딘 측과의 작업 지시로 민간 잠수사들이 철수하기도 했었는데요. 사실 이 언딘이라는 업체는 5명에서 6명 정도 되는 소규모 회사라고 합니다. 이것도 구조의 전문 인력이 아니라 선박에 대한 분양이 전문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현재 나와 있는 사고 현장에는 언딘 측이 계약한 프리랜서 잠수부들이 언딘이라는 이름을 달고 현재 수색을 하고 있는데요. 해경 측은 당초 이곳 행복한 현지로 몰려들었었던 일반 잠수사들이 능력이 부족하다, 와서 사진만 촬영하고 돌아갔다 라는 등의 발언을 내놓았는데요. 여기에서 강력한 항의가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수색 작업과 기회를 주지도 않았으면서 어떻게 그런 말을 무책임하게 할 수 있느냐, 그렇게 한 사람의 이름을 대보라 라고
민간 잠수사들이 강력하게 항의를 하기도 했었는데요. 사실 일반 잠수사 중에 몇몇을 프리랜서로 계약을 해서 언딘 측이 계약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의문이 들 수밖에 없겠죠. 언딘은 어떤 기준으로 그들을 고용을 했고 배경은 어떤 기준으로 일반 잠수사를 거절했는지 도대체 기준점이 무엇인지 너무나도 의혹스럽고 의혹이 많고 의문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리고 어제였었죠. 정홍원 국무총리가 모든 책임을 지고 정부를 대표해서 사퇴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물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퇴는 당연히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런 이 국가 재난 상태에서 아무런 역할을 하지도 못했습니다. 그러나 왜 하필 지금 사퇴하느냐라고 반문하고 싶습니다. 책임은 반드시 추후에 져야만 합니다. 지금 총리가 사퇴한다고 해서 이곳 현지 세월호 참사가 나아지는 것은 단 하나도 없습니다. 오히려 혼란만 가중시키고 또 하나 그나마 있던 작은 리더마저 잃어버리고 만 것입니다. 사실 리더라고 표현하기도 그렇죠. 정부 책임 인사 한 명만 빨리 발을 뺀 것이다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지난 사고, 지난 참사, 그리고 어떤 사고에서도 정부 당국자가 이렇게 발을 빨리 빼기는 처음입니다. 이것은 사퇴라고 보기는 어렵고요. 빨리 책임 회피를 하기 위해서 발을 빼는 것이다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런 국가 재난 사태에서 총리가 사퇴한다고 해서 국민들이나 피해자 가족분들의 마음이 완화되진 않습니다.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사과하고 현장을 진두지휘하고 모든 전권을 맡길 수 있는 사람을 찾아야 합니다. 실제로 지난 2001년 9.11 테러 사건 당시에는 뉴욕 소방서장이 모든 현장을 맡아서 책임지고 이끌었습니다. 지금 이곳 핵목항 그리고 참사 현장에는 그 모든 것을 책임지고 진두지휘할 컨트롤 타워가 필요합니다. 사고 발생 첫날부터 오늘 13일까지 컨트롤 타워에 대한 얘기가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는데 그나마 이때 정부 당국 책임자는 사퇴로 이뤄냈습니다. 여전히 컨트롤 타워는 없고 누구를 믿어야 할지도 모르겠고 누가 전문가인지도 헷갈리는 상황입니다. 다시 한번 밝혀드리지만 민간 업체와의 계약은 단 한 건도 없었습니다. 네, 그리고 표창원 박사가 이런 말을 남겼죠. 지금은 국민적 보상을 멈춰야 할 때다 라고 발표했습니다. 이 말을 정확하게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요. 보상은요, 어떤 것들이 있을 때 국민적 성금을 모으는 것입니다. 표창원 박사는 이 성금이나 보상이 아니라 국가나 청해진 해운 측이 배상을 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정말 건국 이래 이렇게 최대의 참사는 처음이라고 생각합니다. 국가가 그리고 피해를 일으킨 선주식 청해진 해운업체이 최대의 배상액을 물어야 하지 국민들이 그 거품을 성금으로 모아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 표창원 박사의 말이었습니다. 그리고 중앙일보 칼럼에는 이런 글이 소개가 됐는데요. 사고 당시 이틀도 되지 않아서 배의 하층 부분이 위로 올라와서 잠겨 있었다. 즉 배가 거꾸로 뒤집혀 있었다라는 뜻은 배 아래에 있어야 하는 그 평형수와 공기가 다 빠져나갔다는 거예요. 즉 그 평형수를 누가 출항 전에 의도적으로 빼내서 무게를 더 싣고 화물을 더 실었다는 것이죠. 보고된 바에 의하면 그렇게 평형수를 빼고 더 실은 금액이 8천만 원이라고 합니다. 8천만 원을 더 벌기 위해서 탑승자 476명의 생명을 걸고 그렇게 출항을 했던 것입니다. 물론 선장도 항해사도 선주도 책임이 있지만 그것을 제대로 관리 감독하지 않은 당국의 책임도 반드시 저희는 따져 물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어제 JTBC 뉴스9에 희생자 가족 아버님이 나오셔서 이런 말을 했었죠. 10달을 품었는데 어떻게 한 달도 채 되지 않아서 인양을 한다라는 소리가 나올 수가 있느냐. 말도 되지 않고 수색과 구조 작업에 더 만전을 기해달라. 그리고 사고 첫날, 둘째 날, 셋째 날 조금만 더 언론이 비판적으로 나섰더라면 정부가 이렇게 무능하진 않았을 것이다. 조금 더 책임감을 가지고 있을 것이다. 하면서 언론에 따가운 칭찬을 보내주셨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정부 인사의 말을 끝으로 브리핑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난 2004년이었죠. 고 김선일 씨 피랍 사건 때 한 국회의원이 국회에서 이런 연설을 했습니다. 국민의힘을 하나로 모으기보다는 국론 분열이 더 심해지고 경제와 안보 상황은 더욱 악화되고 국가가 가장 기본적인 임무인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지도 못하는 것을 보면서 국민들은 정부의 무능과 무책임에 분노하면서 국가에 대한 근본적인 회의를 갖게 됐다 라고 지난 2004년 모 국회의원이 발표했습니다. 그 국회의원은 지금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박근혜 대통령입니다. 정부의 무책임과 무능을 그렇게 질타했는데 지금 그것을 똑같이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과연 정부는 어떤 사과와 어떤 책임을 그리고 어떤 성금과 보상액으로도 치유될 수 없는 그 아픔을 희생자 가족분들께 위로로 전할 수 있을지 우리 모두 지켜봐야 할 것입니다. 저는 5시 브리핑 때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